매운맛은 어떻게 보면은 혀에서 느끼는 맛이라기보다는 식도에서 느끼고 위에서도 느끼고 매운맛은 온몸에서 다 느끼게 되는 겁니다. 유전체 정보를 해독한 이런 것을 바탕으로 고추에서도 매운맛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맞춤형 육종의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과 과학이 만나는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의 저는 유시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하면은 뭐를 들 수 있을까요? 김치, 그렇죠. 김치. 여기 외국인도 계신데 제일 좋아하는 우리나라 음식 혹시 뭐가 있으세요? 김치. 그쵸. 김치.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그 고추장을 넣어서 비벼 먹는 비빔밥을 좋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김치에도 그렇고 비빔밥에도 그렇고 고추가 다 들어가죠. 그런데 사실 이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한 40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조선시대 중기까지 우리나라에는 백김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추 사랑은 대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요. 오늘은 그 매운 고추에 대한 얘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강병철 교수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고추를 연구하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네. 성격도 매운 편이신가요?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합니다. 매우신 편이군요. 네. 제가 지금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우리나라에 고추가 들어온 지가 한 40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진왜란 무렵에 들어온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전에는 고추가 쓰이지 않고 우리 김치 만들 때 후추가 대신 쓰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추보다 후추가 더 먼저 들어와 네.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400년밖에 되지 않은 고추에 대해서 강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여러분 박수를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20년 동안 고추만 연구해온 고추 박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고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매운 고추를 많이 먹는데 이 매운 고추가 우리 몸에 좋은 것일까요? 자, 이 그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매운 음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물을 막 몇 컵씩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입이 얼얼해지도록 매운 음식을 많이 먹는데요. 과연 우리만 이렇게 매운 음식을 먹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매운 음식을 잘 먹는다는 사람도 태국이나 스촨 지방의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숟가락을 한 번만 담그고 나도 한 숟가락만 먹고 나도 더 이상 못 먹을 정도로 굉장히 맵습니다. 반면에 여기 외국인도 와 계신데요. 외국인들이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먹는 김치를 한 젓가락만 먹어도 맵다고 그냥 물을 몇 컵씩 이렇게 들이키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을 하면 아주 어릴 때는 여기 아기도 보면은 매운 음식 안 먹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고학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매운 음식을 먹게 되는데요. 이렇게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그 매운 것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또 그 매운 음식이 과연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운 음식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고추죠. 그렇지만 고추 이외에도 생강, 양파, 그리고 후추 등이 매운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고추의 매운 성분은 캡사이신이고요. 생강의 매운 성분은 진저롤로 알려져 있고요. 후추의 매운 성분은 피페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하고 마늘에도 매운 성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성분의 화학 성질이 굉장히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캡사이신하고 진저롤하고 피페린을 보게 되면 벤젠 링하고요. 이렇게 지방산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벤젠 링하고 지방산이 결합이 되면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운 고추를 먹고 나서, 매운 음식을 먹고 나서 매운 거를 좀 없애고 싶을 때 우유를 이렇게 마시게 되면 우유에 들어있는 그 지방산이 캡사이신을 이렇게 흡수를 하기 때문에 매운맛을 느끼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대신에 그 밑에 있는 그 양파나 그 마늘에 있는 매운 성분들은 휘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들어있을 때는 이게 매운 성분이 안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양파를 썰다든지 이렇게 마늘을 씹게 되면 이 매운 성분의 전구체가 매운 성분을 가지고 있는 전구체가 이제 세포가 파괴되면서 효소가 활성화가 되고요. 효소가 활성화가 되면 이제 매운 성분이 이렇게 휘발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매운 맛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파를 이렇게 맵지 않게 이렇게 썰고 싶은 분들은 냉장고에다가 양파를 넣어놓고요. 이따 보면은 효소가 작용하는 온도는 실온에서 많이 작용을 하는데요. 효소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맵지 않게 이렇게 양파를 썰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맛은 어디에서 느끼게 되는 걸까요? 맛은 우리가 혀에서 많이 느끼는데요. 혀에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짠맛, 쓴맛, 신맛, 단맛을 느끼죠. 그런데 그 이외에도 떫은 맛, 또 매운맛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 짠맛, 신맛, 단맛 등은 쓴맛 이런 것들은 우리 혀에 있는 미뢰에서 느끼게 되는데요. 그럼 고추의 매운맛은 우리가 어디에서 느끼게 되는 걸까요? 혀에서도 물론 느끼지만 사실은 고추의 매운맛은 통각이라는 매운맛 수용체가 있는데요. 이 매운맛 수용체가 TRPV1이라는 수용체가 알려져 있는데요. 이 TRPV1은 원래 우리가 아픔을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40도 이상의 온도를 느끼는 그런 수용체인데요. 이 캡사이신이 결합을 하게 되면 대뇌에 신호를 전달해서 우리가 매운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운맛은 어떻게 보면은 혀에서 느끼는 그 어떤 맛이라기보다는 통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매운 성분을 이렇게 손으로 피부에 닿게 된다든가 하면은 피부도 이렇게 맵게 느끼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통각은 우리 온몸에 다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먹게 되면 혀에서도 느끼고 식도에서 느끼고 위에서도 느끼고 먹고 나서 이제 화장실 가서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운맛은 온몸에서 다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물들도 매운맛을 느낄까요? 여기 보면은 재미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동물들 이제 다람쥐가 이렇게 매워가지고 이렇게 참지 못하고 있는 그 연기를 뿜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포유류에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매운맛 수용체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에도 이런 수용체가 있는데요. 새들은 그런 그 통각 같은 수용체가 있긴 하지만 캡사이신의 매운맛을 또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매운맛이 이렇게 생겨난 것은 포유류로부터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독성으로 만들어낸 거고요. 대신에 새들은 모이를 이렇게 씹어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쪼아가지고 통째로 삼키기 때문에 오히려 새들은 고추 씨를 멀리 퍼뜨리는 이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캡사이신은 어떤 생리적인 작용이 있을까요? 아까 이제 매운맛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할까 하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보게 되면 항암하고 종양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작용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의 차이가 있긴 하는데요. 대부분의 연구에 의하면 캡사이신을 종양세포에 투여를 하게 되면 정상세포는 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종양세포는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캡사이신을 먹게 되면 이제 신호가 대뇌로 전달이 돼가지고 그 대뇌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 기초대사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기초대사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지방연소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운 성분을 이렇게 먹게 되면 땀을 이렇게 많이 흘리잖아요. 땀을 많이 흘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열량 소모가 많다는 얘기고요. 열량 소모가 많이 되면서 이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일본에서는 그 캡사이신을 이용한 다이어트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추차도 있었고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특이한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욕조에다가 캡사이신을 이렇게 타갖고 목욕도 했답니다. 그러면 그 땀이 엄청 나게 되면서 이렇게 또 그 체중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매운맛이 통각을 통해서 느껴진다 그랬는데, 희한한 것은 한번 매운맛을 딱 느끼면 그 매운맛 신호가 한번 자극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다른 신호에 대해서는 그 통증을 느끼는 그런 신호를 신경세포가 더 이상 전달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증 완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림에 있는데 이 연고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류마티스 쪽에 치료를 하는 그런 연고들이 개발이 돼가지고요. 처음에 바를 때는 굉장히 후끈후끈하게 느끼지만 조금 지나면 이렇게 통증이 없어지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이 열대지방에 가면 향신료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거기에 꼭 이렇게 매운 고추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에 있는 어떤 캡사이신 성분과 같은 이런 성분들이 항균 작용을 해서 그 열대지방의 음식을 상하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이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매운맛을 딱 통각이 딱 느끼게 되면 대뇌에 또 신호를 전달하게 되고요. 그럼 대뇌에서 다시 엔돌핀을 분비를 하는데요. 엔돌핀이 어떤 작용을 하나요?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고통을 감소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 고통이 감소가 되면서 우리가 거기서 좀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그런 역할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운맛을 찾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 불황 때 이 매운맛에 대한 소비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캡사이신의 작용 중에 이제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이런 작용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이제 도입부에 제가 이제 임진왜란 무렵에 고추가 우리나라로 도입이 됐다고 그랬는데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고추를 왜 가지고 왔냐면 무기로 갖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추를 막 연기로 막 태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 이렇게 뿌리기도 하면서 무기로 이렇게 썼다고 하는 그런 그 문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대에도 이 고추가 이렇게 굉장히 이 아픔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호신용으로 이렇게 찍 뿌리면 눈 같은 데 뿌리면 이제 그 치안들이 덤벼들지 못하는 그런 호신용으로도 이제 고추의 캡사이신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고추의 캡사이신의 좋은 작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리 좋은 작용이 있어도 너무 매워가지고 캡사이신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그 CH19 스윗이라는 그 캡사이신 추출물을 고추의 추출물을 가지고 이제 세포에 처리를 해보니까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는 거는 매운맛이 있어야 분비가 되는데 이게 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될까? 맵지 않은데.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캡시에이트라는 물질을 발견하게 됐고요. 이 캡시에이트라는 물질을 보시면 캡사이신은
여기 보면은 아마이드 본드, 질소가 중간에 있는 아마이드 본드를 형성을 하고 있지만 캡시에이트는 거기에 에스터 본드가 들어가 있어요. 에스터 본드가 하나가 들어가면서 캡사이신보다 한 1000분의 1 정도 덜 매운 이런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제품 캡슐도 많이 개발됐고 건강보조식품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 캡시에이트 함량이 많은 품종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캡사이신 하게 되면 C에 캡사이신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보게 되면 C가 아니라 C를 감싸고 있는 태자에 캡사이신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그림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C 바로 밑에 보면은 물집같이 생긴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캡사이신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이 안 매운 고추에서는 이런 물집같이 생긴 노란 이런 물집같이 생긴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캡사이신은 물집같이 생긴 태자 조직에서 많이 만들어진다고 그랬는데요. 보통 고추가 빨갛게 익으면 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약 오른다고 얘기를 하죠. 고추 과실이 맺히고 한 30일 정도 됐을 때 가장 매운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파프리카와 토마토는 안 매운데 고추만 왜 매울까요? 보게 되면 그거를 이해를 하시려면요. 캡사이신의 생합성 과정을 아셔야 되는데요. 캡사이신은 바닐린 아밀이라는 전구체하고 지방산이 결합을 해서 그 캡사이신 생합성 효소에 의해서 결합이 돼서 캡사이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유전자 발현을 본 겁니다. 그래서 과실이 발달되는 단계별로 이 전구체가 만들어져야 캡사이신이 만들어지니까 그 각 전구체를 만드는 효소의 활성을 본 건데요. 효소의 활성이 진할수록 이렇게 빨갛고 아주 진하면 까맣게 나오는데 고추에는 이런 캡사이신의 전구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캡사이신을 만드는 효소가 다 발현이 되지만 파프리카에서는 그 캡사이신을 만든 효소가 발현이 안 되죠. 토마토에서는 그런 캡사이신을 만드는 효소뿐만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의 전구체를 만드는 효소도 발현이 안 돼서 맵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고추는 그러면 어디서 들여왔을까요? 고추는 기원지가 멕시코로 알려져 있고요. 멕시코에서 약 기원전 한 8,000년 전부터 재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추가 재배가 되고 있었는데 콜럼버스가 사실은 후추를 찾아서 인도로 떠났다가 그 인도를 발견을 못하고 이제 그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건데요. 그때 콜럼버스가 고추를 유럽으로 도입을 했고요. 유럽으로 도입이 된 고추가 다시 아시아하고 우리나라로 전해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고추를 수집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다양한 고추들을 보시면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죠. 그래서 처음에 고추가 들어왔을 때는 관상용으로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추들이 관상용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 굉장히 매운 성분이 이렇게 다 다르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매운 성분, 우리가 청양하면은 우리가 보통 매운 성분을 측정하는 단위가 스코빌이라는 단위인데요. 스코빌이라는 유닛으로 봤을 때 한 10,000 정도 되고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매운 고추는 스콜피온이라는 품종이고요. 청양보다 약 한 200배 정도 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태국 고추들이 맵다고 하는데 그게 한 10만 정도 되고요. 자, 우리나라 청양하면은 여러분들 그 풋고추로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품종인데요. 이 청양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품종인데 처음 청양이 개발이 된 것은 이 풋고추용이 아니라 매운맛 추출용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매운맛 추출용으로 개발이 됐는데 이 매운맛 추출용 고추를 육종을 하는데 사실은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공짜로 농민들한테 나눠줬는데 농민들이 그걸 심어보고 맛있으니까 이제 청양이 굉장히 유명해진 거고요. 이 청양은
태국의 아주 매운 고추하고 우리 재래 고추인 제주 재래하고 교배가 돼서 나왔는데요. 사실은 육종가가 실패를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매운 고추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굉장히 매운 고추를 만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품종을 개발하는 과정을 우리가 육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육종은 야생의 고추하고 기존의 재배종 고추하고 교배를 해서 굉장히 다양한 변이체를 만든 다음에 그 변이체에서 농업적인 특성, 내병성, 품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장 좋은 거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발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한 10년 이상 걸리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이런 선발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관찰을 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 검사를 해서 선발하는 이런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00년대 유전체라고 하면 우리 생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말하죠. 그래서 2000년대에 사람의 유전 정보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 정보가 밝혀지면서 사람의 생로병사의 비밀을 풀 수 있게 된 거고요. 생로병사의 비밀이 풀어지게 됨으로써 맞춤형 의학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이후에 식물에서도 유전체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요. 올해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인 기술로 우리 고추의 유전체 정보를 해독을 하게 됐고요. 이 유전체 정보를 해독한 이런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고추에서도 매운맛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맞춤형 육종의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처음에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그거 진짜예요?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전 세계에서 고추 자원들을 많이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버드 페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새들이 많이 이렇게 물어나르는 고추들은 상당히 맵습니다, 대부분. 네, 그래서 우리 태국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작은 고추들 주잖아요. 상당히 맵습니다. 새들이 매운 걸 좋아하나 보네요. 매운맛은 못 느낍니다. 네. 통을 못 느끼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신 방청객분들 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앞쪽에 계신 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흔하게 접하는 식재료인 고추에 대해서 오늘 역사까지 알고 성분까지 알아서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그 연구소에서 많은 식재료 중에서 또 고추를 연구하게 된 계기나 또 연구하시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또 뒷얘기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저도 궁금해요. 아니,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고추를 연구하시게 된 건지요? 고추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3 정도가 먹고요. 우리나라의 채소 중에서는 경제적으로 가장 가치가 높은 채소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죠. 네, 고추에 뭐 숨겨진 매력 같은 것도 있어요. 고추에 숨겨진 매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매운맛이 되겠고요. 이 매운맛을 조절하는 이런 유전자를 연구를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람의 기호에 맞게 이렇게 매운맛을 기호에 맞는 이런 고추를 만들므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영어로 매운맛을 핫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고추를 이 얼음물 같은 데 넣어서 먹으면 매운맛이 안 느껴지나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통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통각이 사실은 온도를 감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매운 거를 먹고 얼음물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통각이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매운맛이 덜 느껴진다고 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말 차가운 거를 하면은 매운맛을 덜 느낄 수 네, 있는 그런 게 그렇죠. 있군요. 네. 아, 제가 평소에 매운맛을 잘 못 먹어가지고요. 매울 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유도 먹어보고 네. 이렇게 얼음물도 먹어보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매운맛에 대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강 교수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추가 과학의 힘을 만나면서요. 고추가 가지고 있는 좋은 효능은 그대로이면서 매운맛의 정도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추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좋은 효능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미난 과학 이야기가 가득한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